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명 매신세 인사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회원님들 그리고 뭐 블로그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회원님들, 자, 잘 듣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지갑은 가라. 당장 지갑을 바꿔라라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화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걸 강의를 주제를 정해서 진행할 때는 계획한 것은 한 6개월 전에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화두가 되고 있죠? 최근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5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할 때는 한 300만 원대였어요. 희한하죠? 불과 몇 개월 만에 5배가 올랐어.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암호화폐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가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서 맥락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세계의 화폐대전이 발생하다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앞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 인연은 참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주를 잠깐 보면은 참 거창하죠? 우주를 보게 되면은 우주에 수많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십억 개 중에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우리는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진짜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진짜 억겁의 인연을 맺어도, 천억겁의 인연을 맺어도 옆에 계신 분하고 만날까 말까. 그리고 저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만날까 안 만날까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하고 마주 앉아서 저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화폐가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미래가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고, 나는 간과했던 것들, 응? 나는 책밖에 돌듯이 직장, 집, 그것만 해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미래의 화폐가 바뀌고 있고요. 지금 가치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월급은 쥐꾸리만큼 올라가고 있고, 짜장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걸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순간 나는 뭔가 달리 될 수가 있겠다.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달라질까? 제가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저도 앞으로 10년 후에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제 얼굴 보게 되면 사인해달라고 하실 거야. 그러시겠죠? 왜? 여러분은 10년 후에 뭔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랬어? 그런 거 있었어? 그런데 가치가 지금보다 10배가 더 상승돼 있으면은 그럴걸. 그때 메시샘이 소중한 인연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그때 10년 후에 기억이 남겠죠. 그때 후회하게 되면은 좀 한 박자가 느리신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가 되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과연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메시샘이 얘기하는 미래가
저렇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그러면 바뀔지 몰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코인TV에 전속을 하고 있고요. 전속 전문가고 코인을 전속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지금도 EBS는 방송하고 있고요. EBS 명품 코너에서 주식을 하고 있고, 지금 밥TV나 밥TV에서 ETF 선물, 그다음에 ELW 전문을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도 했었고요. 지금 서서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인TV만 전문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때 코인 쪽에 좀 몸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스템 개발로 이사로 좀 하고 있고요. 운영사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숭실대학교에서도 ETF 교수를 했었고요.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한경, 그다음에 MBN, 박스넷 전문가로 활동했었는데 해외 선물 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미래의 가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미래가 격변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걸 눈여겨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저평가에 있는 우리가 화폐, 과연 그게 무엇인지, 셀트리온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화폐 혁명, 그 화폐 혁명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왜 저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지, 과연 자꾸 뉴스에서 규제, 버블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버블인지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을 저와 함께 보자고요. 자, 1강의 주제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갈증이 나가지고, 자, 우리가 1강의 주제를 봤을 때 이제 화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 텐데, 세계에 지금 화폐 대전이 벌어졌죠.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요. 뉴스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수도로 인정했던 트럼프, 지금 화제를 러시아 스캔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외부로 돌리려고 해서 김정은한테 미사일 쏴봐 하고 있고, 응? 어떤 우리가 이제 북핵 리스크 그런 거라고 하는 것처럼 트럼프도 또 같은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이죠. 좀 심각한, 좀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나? 진짜 하늘을 보면, 하늘 이렇게 우러러보면 그 수많은 행성 중에 우리가 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의 본능들은 어쩔 수 없나 봐.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싸워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들을 봤을 때 2강 돈의 근원도 봐야 되고요. 화폐 대전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비트코인 들어보셨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왜 탄생이 됐는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비트코인 탄생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화폐 역사를 알아야 되고, 화폐 역사를 알기 전에 우리가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사연이,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50원 했던 사연이 있었죠. 2000년도에 50원 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2,500만 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소리예요. 3천만 원 가네? 4천만 원 가네? 5천만 원이야? 그 소리를 계속 듣게 되실 텐데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무엇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게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야? 응? 도대체 블록체인은 도대체 뭐고, 그 금광 채굴을 한다는데 신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채굴을 한다는데 채굴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마이너라는 거 들어보면 마이너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들은 개괄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지층에서 이런 것들, 이제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암호화 화폐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요새 가상화폐 하는데 가상화폐가 아니고요. 정확히 암호화된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호화된 것을 그게 기술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킹이 우려가 없고요. 그 지폐 그 화폐 확장성이 없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 가치로서 매개체로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떠나서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그쵸? 아까 조금 전에 우주 얘기를 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육사의 시인에서 광야가 생각납니다.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혹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말이 보이죠? 백마가 보이죠? 네. 자, 하늘이 열리고 끝자락에서 말 달리는 초인이 있었으니. 뭐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개벽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걸 보고 천지가 개벽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서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렇죠. 천지 개벽. 하늘이 땅이 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거야. 지금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천지 개벽이다. 여러분이 느끼고 뉴스를 듣고 있을 때 뭐야 저거 버블이야? 뭐 저런 일 있어. 나는 열심히 부동산 투자했는데 기껏해야 세금 내고 났더니 남는 게 없어. 응? 나를 같이 투자한다고 삼성전자를 투자했더니 삼성전자가 100만 원에 샀는데 설마 300만 원까지 올라갈 줄 몰랐지. 일찍 팔았더니 더 가. 뭐야? 도대체 뭐지? 혹시 비트코인 아시는 분들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에 샀어. 근데 200만 원에 팔았어. 수익 많이 났어. 기분 좋았어. 술 한잔 먹었어. 근데 2,500만 원 갔어. 이건 뭐지? 우리는 기본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가상, 예측을 해봐야 되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올라가야지만 되지? 그런 것들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은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됐고요. 화폐가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는 거야.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제가 이제 그 인류는 말이죠. 인류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인류는 계속 진화해 왔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만물의 영장, 지구에서 우리는 사실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이 됐죠. 지구에서 1등이야. 응? 우리도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 남자들이 본능이 매일 싸우는 것 같아.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치고받고 싸우려고 지금 총을 겨누고 있고, 응?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게 본능인가 봐. 그러면서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화폐도 전쟁을 하고 그 지구에 정착하는 농경사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농경사에 정착하게 되면서 인간들은 영토를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토를 가져야지만이 곡식을 많이 수확하게 해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장을 해서 내가 좋은 물건을 소유욕, 응? 그 중상시대 때 말이죠. 식민지 지배, 전 세계 식민지를 갖다가 인도를 점령해서 후추. 참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안타까운 지금 그러나 얼마나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왜 차지하냐? 내가 많은 곡식을 저장해놓고 좋은 물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지금
전 세계는 지금 현재 패권을 다투는데, 자, 경제가 지금 현재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죠. 이데올로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긴 미국, 유럽,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진 소비에트 연맹은 분산됐고,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의 폐해를 알고 있죠. 소유가 아니라 공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유를 해서는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 마오쩌둥은 개방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이가 경제 패권을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주에 우주쇼를 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계속 만들고, 뭐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다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기력을, 군사력을 증가시키잖아요. 뭐 하려고? 싸움하려고. 싸움을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경제가 뒷받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한다? 화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경제력을 내 걸 다투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만 갈등을 하냐? 국가만 전쟁합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고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남편과 싸우는 일이 뭐야? 우리 사모님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기 미국에 계시는 아니면은 저기 중국에 일본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들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필명을 가진 꽃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종교적인 갈등도 있겠고, 그렇죠? 성격 차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렇죠, 돈이죠. 돈. 경제력 아무리 화기애애하면 뭐해? 응?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되는데 빈대떡 부쳐 먹을 돈도 없지. 돈이죠. 그렇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 병폐 중에 하나인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돈벼락을 맞고 싶죠. 제일 맞고 싶은 것이 뭡니까? 돈벼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지갑은 가라라고 했죠. 기회는 분명히 왔어. 그런데 분명히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원잡, 투잡, 쓰리잡. 근데 돈이 모아지나요?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가정하고는 멀어지죠. 신기합니다. 응? 아빠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빠 얼굴을 몰라.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네. 아빠 얼굴을 모른대.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아빠가 일 열심히 했던 사장님들 보면은 나이 성인이 돼가지고 거리가 멀어. 써먹써먹한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응? 좀 안타깝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재테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던.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하면 어때? 응?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죠? 경매 잘못 잡으면 경쟁률도 치열해. 최근에 DTI다, LTE다 규제가 심해서 쉽지 않아. 응? 지금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도 하실 거예요. 쉽습니까? 쉬운 재테크는 없어요. 부동산도 말이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말이죠.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적금을 넣는 것도 리스크예요. 왜? 그 반대로 적금 넣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물가의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적금의 상승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적자예요. 따지고 보면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만 올라갈 뿐이죠.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몰라. 2,000원에서 3,000원, 5,000원, 이제 3년 후에 8,000원 갑니다. 이거는 저하고 짜장면 얘기하셔도 돼.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매시세민과 함께 써있네요. 여유로움을 한번 찾아보지 않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장은 말이죠. 이 금융시장은 말이죠. 움직이는 돈이, 세계에서 움직이는 돈이 하루에 1경이 움직입니다. 1경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돈이 나 가져가세요 하고 있어요. 재테크로 나를 가져가세요. 넘쳐나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내 손에 쥘 수가 없어. 구경만 해. 몰라.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게 뭐지? 그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 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정보 취득에 약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갑에 무엇이 있나요? 돈이 있죠. 돈이 있어요? 카드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갑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혹시 있나요? 없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 지갑에 지갑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카드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배우실 때는 암호화폐라고 하시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게 가상화폐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가상 속에 있는 화폐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도토리 아시죠? 별풍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만든 즉 어떤 특정 회사에서 가상으로 화폐 그러니까 돈이 만 원어치 충전하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걸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죽어가는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장되는 거 사용하지 않아서 저도 그 도토리 사놓고 문자들 이렇게 회원들한테 보내주고 나면은 몇 개월 사용 안 하면 없어져요. 그럼 그거 누구 거야? 그 회사 거야. 그게 수백억, 수십억이라 수백억이라면 수백억 정도 되겠네요.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을 다 회사가 귀속해서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 하나 암호화폐 가지고 있어. 근데 미래는 말이죠. 이걸로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ATM기가 있어서 현금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찾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는 온라인에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편집 좀 해주세요. 여기 편집 좀 해주세요. 아이고. 여기 편집 좀 해주세요. 자, 28분 여기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가지고 있으면요 가치는 올라갑니다. ATM기에서 돈을 현금을 사줄 수도 있고요. 커피숍에서 자 스타벅스나 커피빈 그런 데에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모르셨다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라는 자체가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메시셈 때문에 인연이 돼서 우주에서 만난 인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하나씩 알아갔을 때 진짜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구나. 지금은 안 해봤지만 지금 혹시 편의점 자주 다니시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시든지 여기 비트코인 살 수 있나요? 비트코인? 카드가 있거든요.
자, 미래가 바뀌었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도토리라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면 이 도토리는 어디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돈의 귀속, 화폐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폐의 귀속이 된다고 하죠? 지폐 가치는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지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달러, 뭐 1달러라고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뭐 기브 더 머니 해가지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의 1달러가 가치가 그만큼 있었죠. 달러가 강세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응답하라 1998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돈의 가치가 워낙에 있어서 한 3년만 근무만 하면요.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요. 내가 연봉이 1억이 되더라도 10년을 모아야지만이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지만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있을 정도야.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1988년도에는요. 그 당시 월급 150만 원만 되더라도 박봉이었어도 한 3년만 일하면요.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3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럼 그때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렇죠.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통화량을 왜 증가시킵니까? 돈을 왜 찍습니까? 돈을 왜 찍어요?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고령화 인구가 되고 있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다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겠죠. 찍어서 돈을 뿌립니다. 부족하면 외채를 사서 부채를 우리나라 화폐를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빌려와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다리를 놓고 철길을 놓고 고속철을 놓고 우리나라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해서 그런 KTX를 놓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 다 부채야. 새만금을 조성하고 4대강을 하고 그런 것 전부 다 부채로 만드는 거죠. 부채는 계속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돈을 계속 찍어낸다. 그 화폐의 가치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확장성이 없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양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면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 또 하나 봅시다. 미국이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터졌죠. 통화량을 몇 배나 증가시켰습니까? 2008년도에 기하급수를 올렸죠. 4배나 증가시켰어요. 얘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중국이 문제야. 중국. 봐봐요.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몇 배를 올렸어요? 10배를 폭증시켰다는 거. 10배를.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잖아.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야. 중앙은행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말이죠. 뭐를 하기 위해서 다리 놓고 철길 위해서 통화량을 무한대로 찍어버립니다. 돈 뿌려. 여기에서 얼마나 뇌물 그런 것들이 팽배했겠습니까? 지금도 거기는 사회주의니까 그 공산 당원들 서열 2, 3위 있는 그 당원들 말이야.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그 돈들이 어디에 있어? 냄새나는 돈들 전부 다 어디에 투자해서 해외로 빼돌려서 제주도 땅 사고 미국 땅 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해외로 자금 못 빠져나가게. 왜? 해외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죠. 외환보유가 사상 최대로 많았던 중국이 외환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중국에서 먼저 IMF가 올 수 있어요.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국의 화폐는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중국 IMF 올 수 있어요. 경제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 화폐는 이렇게 찍어놨는데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지방의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에서 메꿔줘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 두 개 합쳐서 자본주의 합쳐서 사회주의가 됐는데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통화량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위험한 것은 바로 중국이라고 얘기했죠. 버블 붕괴 우려 봉착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핵심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화폐 수단인 지폐가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믿을 수가 없는 지폐입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인 만큼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급여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대로 있거나 올려도 조금 올리죠. 근데 짜장면 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5년 안에 8,000원 가요.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서? 사토시가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데, 자 어디 갔습니까? 네. 사토시가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 발행량이라고 보이죠? 2,100만 개로 한정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폐는 계속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말이죠. 은행들에서 해킹 당한 사례 보셨습니까? 종종? 그렇죠. 뭐 농협이다, 뭐 KB국민은행이다, 뭐 지금 해킹 사례가 있죠. 그럼 해킹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북한에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빼갑니다. 몇 천억씩. 인쇄하면 되는 거니까. 숫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가 없죠? 그걸 피해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킹이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거기만 뚫으면 되니까. 관리자만 뚫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방안을 탄생된 것이 해킹의 우려가 없는, 장부를 위조할 수 없는, 우리가 장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은행 장부를. 그래서 은행 장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야. 공개 장부. 에? 우리 장부를 공개하자. 까자. 계좌 까. 그리고 나서 누가 A에서 B한테 넘겼을 때 그걸 공개적으로 이 숫자가 맞는지 계속 장부를 대주해주고, 누가? 채굴자들이. 그걸 마이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 만큼 장부를 계속 대주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굴권을 하나씩 주는 거야. 채굴을 코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채굴 기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이 바로 이걸 뭐라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야. 신뢰가. 자, 채굴량. 화폐를 더 확장성이 없다. 확장성 없고요. 해킹 우려가 없고요. 해킹 우려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맥점은 그거예요. 지폐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걸 만든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가 공개 정보를 우리가 공개를 해서 서로 알고 누가 더 얼마 갔는지, A에서 B로 갔는지, 그리고 확장성 2,100만 원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2040년까지만 딱 발행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약 70% 정도를 채굴을 했는데 3% 남았죠. 그럼 나머지 30%밖에 안 되면 채굴할 때 채굴이 2040년까지 굉장히 채굴하기 힘들겠죠. 그럼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치는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 작업의 흐름인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 추정할 때 50원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할 때는 90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2,500만 원이에요. 이거 불과 1개월도 안 됐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화폐라는 것은 말이죠. 정확한 명칭은 매개체야. 신뢰할 수 있냐 없냐야. 근데 개인끼리 이제는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끼리 신뢰를 하자. 화폐가 진화가 된 거죠. 화폐가 진화가 된 거야. 뭘로? 매개체. 자, 비트코인이 13만 배가 올라갔는데 지금 더 25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비트코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리플, 라이트코인 수많은 화폐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모든 핵심적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런 상품들이 지금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이 1등이 되냐 아니면 뭐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것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것은 말이죠. 돈이라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돈은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건데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돈은 바로 화폐라는 건 뭐예요? 돈 화폐잖아요. 매개체, 대신할 수 있는 거, 교환 수단이잖아요. 돈 내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돈 내고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믿어준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찍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관습이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개인들,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인끼리 이제는 중앙정부의 관리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끼리 통제하자라고 해서 만든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핵심인 것은 이걸 매개체를 갖다가 돈도 매개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교환 수단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돈, 또 뭐 있어요? 골드, 은, 그렇죠? 다이아몬드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매개체 중에 하나가 앞으로 암호화폐가 매개체가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암호화폐에서 교환의 수단, ATM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교환할 수 있다니까? 그걸 바꾸어서 뭘 사? 아니 이걸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은 편의점 가서 물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편리하다. 편리하다. 응? 아시겠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분명히 화폐는 지금 변화되고 있고 지갑은 종이돈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같이 병행돼서 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학원이 있잖아요. 지금 고시촌 하는데 노량진 그 공시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프라인 학원도 있고 온라인 학원도 성행하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분명히 있고요. 화폐도 분명히, 지폐도 분명히 같이 가는데 자, 온라인 화폐도 계속 같이 성장을 할 것인데 이거는 오프라인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것이고 왜? 앞으로 계속 돈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 안에 못 들어오니까 내 정부 안에 못 들어오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못 걷으니 배가 아파서 라고 하면 분명히 욕하시겠지만은 하여튼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싶어 하겠죠. 그거는 정부에 찾을 일이고요. 지금 개인끼리는 믿을 수 없게 돼서 미래의 화폐로서 암호화폐가 계속 성장 단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벌써 인정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벌써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규제
일본도 규제, 일본은 공개. 이거 금융의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금융의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미국은 개방해서 열어놨는데 우리나라가 못 따라간다? 이거는 좀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금융의 패권이 전 세계의 패권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중심에 우리 개인들은이라도 먼저 눈을 뜨자.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에서 뭔 규제 타령이야.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이제 다 끝마무리 지는 시간인데, 그래서 쭉 훑어봤고요. 따라서 이 미래화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방법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이거 말고도 300개, 500개, 9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말고요. 지금 비트렉스라는 그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300개, 700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옥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그냥 거래만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말고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또 다시 그 혁명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찾을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진짜 진주 같은 종목들, 메디톡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능력, 기초 지식 없이 분명히 미래가 밝다는 것은 여러분이 같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인연을 만나서 이런 인연으로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보세요. 이 소중한 인연을 제가 왜 목을 토해가면서까지, 피를 토해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때 10년 후에 가서 한번 해볼 걸, 조금이라도 공부 한번 해볼 걸, 비록 얼마 되지도 않아. 이 비용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들었을 때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부자가 돼서 저를 만나면 사인해달라고. 덕분에 집 샀습니다. 덕분에 큰 집을 바꿨습니다. 덕분에 요트를 샀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코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일단 기초 지식 좀 쌓으라는 소리 말씀드리고요. 또한 제발 좀 손매매 좀 하지 말고,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분명히 1000 넘어갈 것이고 2000 목표는 4000, 5000까지도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나는 부분이 있대요. 희한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그런 매매를 못하면은, 손매매를 그렇게 못하시면은 자동 매매를 하세요. 자, 이거 수익률 1에서부터 1일 수익률이에요. 1에서부터 20일까지만 탑재놨는데 하루에 11% 수익이 나. 그럼 맡겨놔 그냥. 하루에 적게 나면 5%야. 그게 랭킹 20일까지밖에 안 보여준 거야.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었는데. 제발 그런 매매 하지 마세요. 데뷔투면 지가 알아서. 손실은 말이죠. 손실은 최소화가 되어야 되겠죠. 수익은요, 최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 투자는 말이죠. 싸게 사서, 딱 하나야. 싸게 사서. 그렇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를 잘못하시는 분은 매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그걸 계속 반복해. 찔리시는 분이 계실 거야.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야. 그게 왜? 본인이 본인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매시샘이 필요하고요. 이런 자동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자, 결론은 말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는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아셨습니까? 여기 있던 그 잡다한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화폐 분류 이런 것들 분류할 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코인은 해킹 우려가 없고,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은 기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주고요. 네? 다른 코인들이 더 같이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막연히 적어요. 그런 것은 말이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지붕을 먼저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바람불면 무너지겠죠. 기초가 튼튼해야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발 부디 이 과정을 들어보시고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 인연이 진짜 10년 후에 부자가 됐을 때, 집을 사고 차를 바꿨을 때, 또는 요트를 샀을 때 저한테 진짜 감사의 인사를 꼭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미래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인생에 3번밖에 오질 않아. 제가 있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인생의 기회는 딱 3번 오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과 저하고 만난 것이 3번 중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